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개묘년 6월 전체 운세 시간입니다. 인트로는 보통 사담인데 이번 달은 중요한 시기라서 헛소리 생략하고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무오월입니다. 60갑자 중에 55번째 글자죠. 날짜로는 6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가 무오월의 기운에 속하는 시기입니다. 6일은 절기로는 망종인데 벼 같은 곡식에 씨를 뿌리기 좋은 때를 말해요. 무오월 중간에 지나가는 절기로는 하지가 있습니다.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이번 달에 오게 돼요. 반대로는 동지가 되겠죠. 이 하지와 동지는 각각 음과 양의 기운을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하지는 양의 기운이 가장 정점으로 치달아서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이상 오르기 어려운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 그 절정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려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무오월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묘년을 살아오면서 가파르게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숨막히게 답답한 상황들을 겪었을 거예요. 특히 지난 정사월이나 이번 무오월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근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진행되지 않고 벽에 막힌 듯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고 지쳐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흐름을 타고 지난달에 세상에 흉흉한 사건들도 일어날 것이고 전쟁 가능성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긴장감이 조성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동요하기 쉽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때라고 했었죠. 저조차도 지난 새벽에 북한 미사일에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랑 막 새벽에 사이렌 듣고 막 대피하라고 탈출하라고 막 이래가지고 당황해서 침대에서 떨어지고 이거 실제 상황이라는데 당장 피난을 가야 되나 막 가방 꺼내놓고 막 물 챙기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월운이 흘러가는 맥락을 알고도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달에 이런 긴장감 조성이 실제 전쟁 날 만한 운은 아닌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새벽에 소리 듣고 일어나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주변에 이제 제가 점쟁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면 무조건 연락 오고 핸드폰 불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연락 오는 분들도 진정도 시켜드리면서 막 더 동요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결국 운의 흐름 앞에서 개인의 존재는 너무 작고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적어도 예측하려고 노력이라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사실 월운 같은 거에서 이런 것들의 맥락을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기는 한데 새삼 약간 저희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개묘년의 상반기는 버겁고 상념이 많아지는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런 불협화음과 고민, 시행착오들조차도 개묘년의 양의 기운이 정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와서 끝없이 올라만 왔으니까 이제 너는 내려가라고 말하는 때가 왔습니다. 모두가 끝없는 성장을 말할 때 우리는 사주를 공부를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이 끝맺음을 준비를 해야만 해요. 이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뭐 질병이라든지 직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족 문제, 연인 문제 등등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끝을 낼 거냐라는 겁니다. 끝을 말하니까 일방적인 정리나 뭐 파토나고 피해 같은 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하는 끝이라는 것은 여름이 끝나야만 가을이 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한 챕터를 마무리 지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머물 거냐 아닐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인 거죠.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을 해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려고 이런 문제인식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뭔가 문제나 일 같은 게 절정으로 치닫는 거, 넘어가기 적합한 때가 왔으니까 준비된 자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건데 그 준비된 자라는 것은 제가 오늘 스트리밍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향후 더 발전적인 상태가 될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도려내야 하는 것인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없을 것이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제가 올해는 월별 흐름이나 뭐 이런 걸 따로 컨텐츠로는 안 했는데 워낙 변수가 많기도 하고 상반기는 매 달이 대응의 문제에 가까워서 미리 준비하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들 문제가 드러날 만큼 드러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갈량의 복주머니를 열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디테일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상반기에
단계에 반드시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스스로의 현재 스탯, 현재까지 이뤄놓은 것들에 대한 점수를 명확히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 내가 바라는 모습을 투영하거나 하지 않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잘한 점, 못한 점, 장점, 단점 같은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성적인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 만들기. 바꿔 말하면 감정적이지 않은 거, 내 감정을 통제하라는 거죠. 올해는 보통 첫 번째가 해결되더라도 두 번째 이 감정 단계에서 거의 다 무너져요. 우리가 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내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달 그리고 올해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실망했다, 섭섭하다, 외롭다, 믿을 사람이 없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같은 감정들을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야만 개묘년의 하반기에 올 결과물들을 가질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정사월까지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였고, 이번 달에 이제 세 번째로 하셔야 되는 숙제가 생기는 건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걸 치고 나갈 명분이랑 실천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들, 사회적인 내가 해야 되는 걸 말하죠. 나의 주어진 임무 같은 걸 기꺼이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가령 우리 스텝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직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직장이 막 짜증난다, 상사를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라 하는 식입니다. 이게 되어야만 개묘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잡는 손길 같은 걸 뿌리치고 벗어나갈 수가 있어요. 개묘년은 끈기 있게 일관되게 대단히 몰입해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잡생각이 들면 안 돼요. 잡생각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친분에 의해서라든지 내가 누구랑 어떤 정이 있어서라도 그런지, 오직 명분과 성과를 위해서만 최선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생각들이 개입되면 내가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 자신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환경과 내가 속한 사회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한테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야만 되는 거고, 이 동기부여를 에너지원 삼아가지고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가 객관화되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야 되는 거죠. 개묘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누군가로 인해서 서운하고 거나 적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간의 오해나 불신이나 뭐 배신과 반목이나 실망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장 안에서 저성과자들도 엄청나게 나올 거고, 빚을 못 갚는 사람도 나올 거고, 그런 문제들이 다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까지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다 비켜줘야 나한테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과 같아요. 기존에 뭘 잡고 있거나 자리를 매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나한테는 경쟁자인 거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야만 내 자리가 생기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한 자리, 사회적으로 내가 자리해야만 한 자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이 터질 텐데 내가 거기에서 한눈 팔건 하면 누군가 날 툭 치면서 밀고 나갈 수가 있을 거잖아요. 사회 곳곳에서 다 보일 겁니다. 아마 직장인 분들은 빠르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리를 잘 지켜왔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자리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회사를 다녔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리를 지켜주지가 않는 시기입니다. 개묘라는 것 자체가 나갈 수 없게 만든다고 했고, 쓸데없는 것들에 계속 발목 잡힌다고 했는데, 개수라는 것은 원래가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글자예요. 지난해 운세에서 이민년은 임수가 물 때가 되면 들어오고 나가는 바다와 같은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실제로 임수가 바다란 소리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뭔가 임수를 말할 때 어떤 쓰나미라든지 이런 바다에 빗댄 비유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임수라는 것은 이미 스스로의 역량으로도 순환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진 글자라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노력해서 썰물을 만들지 않잖아요. 바다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도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 권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떠밀려서 오는 거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얻어 걸려진 것들이 더 많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상황들, 아니면 피치 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낙하산도 많이 생기고 얻어 걸린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드러난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자리 잡거나 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묘년의 계수라는 건 정확한 동력원이 없으면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는 글자예요. 원래 음이라는 건 특정한 조건들이 성립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죠. 계수라는 거는 명확한 금생수라는 동기부여가 없으면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1년짜리 운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모두가 이 동기부여나 어떤 동력원이 없으면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의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깨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서 미끄러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가가 작년 같지 않아요. 제가 재미삼아서 개수를 자주 놀리는데 개수는 절대 만만하게 볼 글자가 아닙니다. 음의 기운 중에서 가장 강한 음의 기운이 개수예요. 양이라는 건 가장 드러난 기운인 거고 어디에 뽐내도 당당한 태양 같은 것이고 빛과 같은 기운인 거죠. 하지만 드러났다라는 건 그 드러난 능력이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음이라는 건 드러나 있지도 않고 드러나서도 안 되고 어둡고 칙칙하고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과도 같은 것들이 계묘년의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는 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속내를 감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묘년에 올라가거나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묘년에 성공하고 올라가는 사람들, 치고 나가는 사람들 다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파악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계묘년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과거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짐작할래야 짐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개수예요. 이 어둠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들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게 돼요. 정확히 원인을 모릅니다. 속을 까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뭐가 원인인지 알 수가 없어. 근본적인 무언가 단 하나의 어떤 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없게 만들어요, 개수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뭐 누가 왜 어떤 이유로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게 다 복합적인 이유인 거죠. 어느 하나가 뭐 트리거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단순하게 처치해서 해결할 수가 없고 쉽게 공감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으니까 대피하세요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개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판단 미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 만든 늪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늪에 발목 잡히면 못 나가고 계속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벗어나야 돼요. 빠르게 벗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너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자연의 이치인 거고 계묘라는 때가 오는 거죠. 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고 했죠. 사람은 자연에 속해 있지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 그 자체, 자연의 일반적인 생명체들과는 선택이 다르게 되겠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이 자연 환경에 맞는 적합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야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사주라는 게 자연의 규칙을 빗대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이상적인 상생 구조나 이 순환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태양이나 바다나 바람이나 태풍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행복과 불행도 없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과 괴리 같은 게 생겨요. 이를 인지하고 최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만 자연에 적합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계묘년의 음습한 기운에 의해서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호는 나보다 강한 것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뜻과 요구사항에 정확히 따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큰 흐름을 무시한 채로 무어월이다 하면 무게합이다, 토국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무슨 양상인지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무게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묘라는 글자의 궁극적인 방향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애초에 목적지가 다르면 중간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끝에선 어긋나게 되겠죠. 계묘는 결국 갑진년이라는 변화하는 글자입니다. 계묘는 반드시 갑진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계묘 입장에서는 멈추는 걸 벗어나서 결국을 성장하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 같은 거예요. 이치는 그러하나 인간은 각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모두가 자연스럽게 벗어나서 갑진이라는 성장이 맞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근간이 삐걱거리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성장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생기는 일종의 중간 보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계묘의 성장 과정에서 무어월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걸 무게합이라는 원칙으로 단순하게 보자면 서로 잘 어울려서 지내라고 했는데 따로 노네? 너네는 결이 다른 것 같네?
그러면 같은 방에 넣어서 가둬줄게. 만약에 네가 효율적이지 않게 움직여? 그러면 너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애한테 너를 종속시켜서 흡수시킬게. 너가 그 밑으로 들어가. 이게 무게합이에요. 지금 과정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관계가 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해야만 풀리는 상황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무게합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너의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라. 저성과자를 성과 있게 만들어라. 멈춰있는 걸 나아가게 만들어라. 너가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면 강제로라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합쳐서라도 만들겠다.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적합한 사람이면 상대의 실수와 헛발질로 그 기회를 얻는 것이고, 내가 뜻에 반하는 사람이면 그 헛발질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는 사람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면연애 나랑 쟤는 결이 다르다. 나는 불편해서 같이 있기가 싫다. 내 생각은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혼자 존재하고 싶고 나의 가치가 중요하다. 나는 내 일만 하고 싶다. 나는 누구랑 얽히는 인간관계가 질색이다. 이런 방식으로 선 긋고 경계하고 자신만의 철학이나 원칙, 가치관, 방식 같은 걸 고수하려고 할 거예요. 계면연애 일어나는 양상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그런 부분들, 내 개인적인 부분들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지점이 온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인 기미월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무호월의 주도권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뭘 안 해도 되는데 이 변화하는 지점에만 줄을 잘 잡으면, 그러니까 이걸 사주로 말해서 계절 변화에 따라 1년에 4번만 잘 선택하면, 음양으로 보면 1년에 딱 2번만 잘하면 충분하게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상당히 크게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고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미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그림은 지금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치열하게 싸웠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보고 전략해서 실행한 사람들이 먹는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역량,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울 거예요. 그게 개수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개수. 그리고 이제 지각생들이 올라타고 변화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 이번 달 무호월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기미월이 막차가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전략들은 제가 천간별 운세나 아니면 계면연에서 갑진년까지 어떤 하반기 운세 같은 걸 다루게 되면은 그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계면연의 상반기를 가르는 무호월의 전체적인 운세를 이 상반기 특집으로 알아봤습니다. 주변에 변화나 변동이 많은 시기예요. 그리고 그 변화나 변동이 많다면 건강한 환경에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고 멈춰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위험하다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 스탠스를 좀 적극적으로 바꿔서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상황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디테일한 분석 같은 걸 넣어가지고 갑진년까지의 흐름이나 대처 같은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막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영상들이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필 지금 디아블로 4가 출시하는 바람에 저는 당분간 지옥에서 악마를 사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간별 운세에서 찾아뵐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빨리 끝내고 게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족대 구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입니다. 댓글이 많으면 돌아올지도 몰라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염.